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마도 캄보디아라고 하면 앙코르와트 같은 고대 사원이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저리 나라에는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법한 아주 독특하고 신기한 지리적 특징들이 존재합니다. 구불구불 흐르는 강, 드넓은 호수, 울창한 숲들까지 이 모든 것이 자연이 이곳에 선물한 다양하고 웅장한 아름다움에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라타나끼리 주에 위치한 차옹 폭포는 대표적인 예 중 하나입니다. 이 폭포는 석회암과 화강암 지층을 따라 흐르는 물의 작용으로 수백만 년에 걸쳐 형성되었으며 약 12m 높이의 급경사 절벽과 장대한 계단식 폭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곳은 검은 암석 위로 하얗게 물이 쏟아져 내리는 장면이 인상적이며 푸놈 아치파타마 산과 푸놈 스베 산에서 흘러나온 물이 높은 곳의 작은 수로를 지나 아래로 떨어지면서 폭포를 이룹니다. 하지만 이곳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는 바로 주 폭포 뒤에 자리한 거대한 동굴입니다. 이 동굴은 더 부드러운 암석층을 따라 물이 오랜 시간 침식하면서 자연스럽게 공간이 비어지며 형성된 것입니다. 이는 자연 속 지질 형성 과정의 생생한 증거이자 시간과 물의 흐름이 만들어낸 힘을 보여줍니다. 또한 폭포 주변은 원시림 생태계로 둘러싸여 있으며 키 큰 고목들, 뒤엉킨 덩굴, 신선한 공기까지 마치 태고의 숲속에 들어온 듯한 기분을 줍니다.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이 지역은 희귀 동물들의 서식지이기도 하며 운이 좋다면 자연이 주는 선물처럼 이들을 직접 마주할 수 있습니다. 시하누크빌의 열대 낙원 짙푸른 태국만의 바다 한가운데 숨겨진 보석, 코푸섬, 일명 뱀섬은 그 이름이 조금은 소름 돋을 수 있지만 바로 그 신비롭고 원시적인 아름다움 덕분에 수많은 여행자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캄보디아 남서부 시하누크빌시에 속한 이 섬은 면적이 단 1.1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지만 하얀 모래 해변과 투명한 열대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코푸섬은 대부분 평탄한 지형의 낮은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빽빽한 숲으로 덮여 있어 자연 생태계를 인간의 개발과 극한의 기후 변화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캄보디아 최초의 해상 교량인 코푸 다리가 건설되어 있으며 길이는 약 900m로 섬과 시하누크빌 본토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리는 단순한 연결의 상징을 넘어 이 작은 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한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푸섬은 수백만 년 된 해양 퇴적암으로 주로 이루어진 생생한 지질학적 풍경을 자랑합니다. 이는 고대 얕은 바다 환경의 특징을 보여주며 해안 절벽에서 볼 수 있는 층층이 쌓인 암석 무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안의 둥글둥글한 자갈과 날카로운 바위 끝에는 침식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으며 이는 바닷물이 끊임없이 깎아 만든 틈과 작은 동굴로 섬의 신비롭고 원초적인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뱀섬이라는 이름 자체인데 이는 단순히 관광객을 놀라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의 전언에 따르면 과거 이 섬에는 뱀이 많이 살았으며 이들은 전설과 토착 신앙의 일부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현재는 뱀의 수가 줄었지만 이 독특한 이름의 유래는 여전히 많은 여행객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캄보디아에 오면 꼭 한번 들러야 할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식물의 땅 카드뮴 산맥, 베트남어로는 박도우카우 산맥은 장대한 자연 풍경, 울창한 열대우림, 그리고 흥미로운 역사적 이야기들이 어우러진 신비로운 장소입니다. 이 산맥은 캄보디아 남서부에 위치하며 태국 국경까지 약 300km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심지어 푸우삿 주의 문장에도 이 산맥이 그려져 있어 황금 사원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지형은 주로 봉우리와 골짜기, 작은 고원이 어우러진 형태이며 대부분이 원시 열대우림으로 덮여 있어 기후 조절과 인근 지역의 수자원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동남아에서 손꼽히는 마지막 남은 원시림 중 하나로 캄보디아의 허파이자 멸종위기 동식물의 보금자리입니다. 인도차이나 호랑이, 아시아 코끼리, 시야마거 등 심각한 멸종위기종도 이곳에서 발견됩니다. 더욱이 과학자들이 이 지역에서 새로운 종들을 계속 발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생태계의 풍부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카드뮴 산맥의 가장 특별한 점은 그것이 백악기 시대, 즉 1억 년 이상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 지질 작용으로 인해 퇴적암과 화성암이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산맥의 지질 구조는 주로 화강암, 셰일,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암석층은 수백만 년에 걸친 지각변동 단층 형성, 윤기, 침식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또한 고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현무암 퇴적층은 이 지역의 토양을 비옥하게 하여 열대우림이 번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산맥을 따라 흐르는 지하수와 시냇물은 폭포와 협곡을 만들어내며 이 지역의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합니다. 식민지 유산이 남아있는 신비로운 땅 프레아 모니봉 국립공원, 복고르, 깜포주의 복고르 고원지대에 위치한 프레아 모니봉 국립공원, 혹은 보통 복고르로 불리는 이곳은 단순한 자연보호구역이 아닙니다. 이곳은 매혹적이고 신비하며 독특한 분위기로 마치 전혀 다른 세계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주는 장소입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고도 덕분에 이곳은 캄보디아의 구름 위의 천국으로 불리며 주변의 무더운 평야 지역과는 전혀 다른 온화한 기후를 자랑합니다. 특히 이른 아침이면 고원 전체가 희뿌연 안개에 휩싸여 장엄하면서도 시적인 풍경을 연출합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특징은 고원 곳곳에 흩어져 있는 평평한 바위들입니다. 이 바위들은 바람과 물에 의해 오랜 세월 동안 마모되어 매우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고대 화산 폭발로 형성된 붉은 현무암 토양도 분포하고 있는데 이는 열대우림 생태계에 풍부한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그 결과 거대한 고목과 이끼로 덮인 바위, 산 사이로 흐르는 맑은 계곡물이 조화를 이루며 이곳의 생태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이곳은 또한 지질 균열과 지하수로가 존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들은 연중 내내 자연적인 폭포와 물줄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며 그중 포폭빌 폭포는 오랜 세월에 걸친 침식작용의 생생한 증거로서 매우 인상적이고 웅장한 경관을 자아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외에도 복고르는 캄보디아의 역사적 증인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식민지 시절 이곳은 프랑스인들의 휴양지로 활용되었으며 복고르 언덕 기차역과 같은 고대 건축물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현대 관광 산업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고르는 여전히 본래의 원시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어 자연 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깊은 곳에 숨겨진 낙원 비라체이 국립공원 캄보디아에서 정말로 독특한 장소를 찾고 있다면 동북부 국경 지역에 위치한 비라체이 국립공원은 여러분을 분명히 놀라게 할 것입니다. 이곳은 베트남과 라오스 국경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지역이 신비롭게 느껴지는 이유는 장대한 자연 경관과 다른 곳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원시적인 풍경이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라체이는 울창한 열대우림, 높은 산맥, 빽빽한 숲, 아름다운 폭포들로 가득 찬 광활한 숲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약 3,381제곱킬로미터에 달하며 여행자들이 자연 속에서 완전히 몰입하고 신비로운 고요함에 빠져들 수 있는 드넓은 공간을 제공합니다. 모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이곳이 진정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가파른 산, 깊은 계곡, 광활한 평야 등 다양한 지형 덕분에 걷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새로운 경험이 펼쳐집니다. 특히 국립공원의 가장 높은 지점인 푸농 희낭 정상, 해발 1475m에 오르면 국경 일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탁 트인 전망이 펼쳐집니다. 뿐만 아니라 비라체이는 현지 주민들에게 성스러운 땅으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이들은 이곳을 조상들의 영혼을 수호하는 장소로 생각하며 지금까지도 전통적인 의식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이 숲을 더욱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며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원시 자연을 탐험하는 동시에 지역민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정신적 가치를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크기가 변하는 호수 캄보디아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동남아시아 최대의 담수호인 톨레삽 호수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호수가 계절에 따라 크기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톨레삽 호수는 캄보디아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톨레삽 강과 메콩강과 특별한 연결을 맺고 있습니다. 우기에는 메콩강이 수위가 높아지면서 그 물이 톨레삽 호수로 흘러들어가 호수의 면적이 최대 16,000제곱킬로미터까지 확장되고 수량은 약 80세제곱킬로미터에 달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이곳을 방문하면 호수는 마치 거대한 바다처럼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큰 강에서 유입되는 물은 막대한 양의 비옥한 토사를 동반하여 매우 풍부하고 비옥한 생태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토사는 생물학적 생산성을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 농업지역에 소중한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건기가 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시기에는 메콩강이 수위가 낮아지면서 호수의 면적이 2,500에서 3,000제곱킬로미터 정도로 줄어듭니다. 이는 마치 자연의 마법과도 같아 톨레삽 호수가 메콩강이 흐름에 적응하며 스스로 크기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호수가 축소되면서 원래 수중에 있었던 지역들이 육지로 드러나며 얕은 모래톱과 황량한 들판이 형성됩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자연의 신비로움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호수 지역은 풍부한 생태계를 바탕으로 오랜 세월 동안 주민들에게 물고기와 새우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기에는 풍부한 수량 덕분에 많은 어획이 가능하지만 건기에는 호수의 면적이 줄어들고 수위도 낮아지기 때문에 어획 활동 역시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수산 자원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더불어 톨레삽 호수는 수세기 동안 배나 수상 가옥 위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수상마을로도 유명합니다. 우기든 건기든 이들은 호수의 변화에 맞추어 살아가야 하며 이는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독특한 삶의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신성한 장소 푸놈쿨렌 국립공원. 이곳은 아름답고 신비한 풍경으로 유명한 국립공원이자 놀라운 진실을 품고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시엠립주에 위치하고 당레크 산맥의 일부를 이루는 푸놈쿨렌은 쥐라기 시기 약 1억 5천만 년 전이 사암으로 형성되었습니다. 푸놈쿨렌을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자연의 웅장함과 문화 종교적 가치가 완벽하게 결합된 점입니다. 먼저 이곳은 시엠립 지역의 녹색 지붕으로 불리며 작은 산들이 숲을 이루어 초록빛으로 가득한 원시림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식생과 연중 시원한 기후로 인해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장소는 푸놈쿨렌 폭포입니다. 높은 곳에서 세차게 떨어지는 물줄기는 안개를 형성하며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이 장면을 보는 순간 누구나 마치 동화 속 세상에 들어온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자연적 요소 외에도 이곳은 특별한 문화적, 종교적 흔적으로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특히 연꽃, 인물상, 신상의 조각이 정교하게 바위에 새겨져 있는 장소인 천린가의 계곡은 생식력 숭배 신앙의 살아있는 상징입니다. 이 조각들은 미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깊은 종교적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크메르인들이 시바 신에게 바친 경외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당시 사람들의 조각 예술과 종교적 신앙이 훌륭하게 결합된 생생한 증거이자 이 지역 암석들은 고생물학적 흔적도 많이 담고 있어 과학자들이 지역의 지질사와 생물 역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크메르 제국의 초대 수도로서 역사적 문화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자야바르만 2세 왕이 이곳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앙코르 제국의 번영의 기틀을 다진 장소로 전해집니다. 푸놈쿨렌의 강, 시냇물, 고원은 앙코르 평야의 상류 수원지 역할을 하며 고대 관계 시스템의 전략적 핵심지로 기능하였고 이는 크메르 문명의 찬란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박산방의 박쥐 무대 박쥐 동굴, 배탄방 베트 케이브, 박쥐 동굴은 해발 약 150m 높이에 위치한 푸놈 산폭, 푸놈 샘폭, 산비탈에 자리하고 있으며 아래로 펼쳐진 광활한 평야를 향한 정문을 통해 일몰 시간대에 탁 트인 멋진 전망을 제공합니다. 이 높은 고도와 외딴 위치는 수백만 마리의 박쥐들이 서식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게다가 동굴 주변은 석회암 산과 비옥한 충적 평야가 어우러져 뚜렷한 지형적 대비를 보여줍니다.
산기슭을 둘러싼 광대한 논밭은 박쥐와 여러 조류들에게 풍부한 먹이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가장 특별한 점은 석회암 균열을 따라 흘러내린 물이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낸 독특한 종류석과 석순입니다. 동굴 내부에는 침식된 바위와 물결 무늬의 암석들이 신비롭고 인상적인 공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하로 흐르는 물줄기 역시 이곳의 지질 구조를 더욱 풍부하게 해주는 요소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은 아직까지 해명되지 않은 몇 가지 미스터리를 품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이 동굴이 영혼들이 머무는 장소라고 믿으며 신성한 장소로 여겨 보호를 구하는 곳으로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의 정확성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박쥐 동굴은 여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한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위대함을 체험하고자 하는 여행자들은 일몰 무렵 이곳을 찾습니다. 박쥐들이 동굴에서 떼지어 하늘로 날아오르는 장관과 함께 해가 지는 황홀한 순간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경험을 원한다면 현지 가이드를 고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이 지역의 동물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뿐만 아니라 박산빵의 역사까지도 들려줄 것입니다. 3단 폭포의 강렬한 물줄기 보스라 폭포, 보스라 워터폴, 앙코르와트처럼 널리 알려진 명소는 아니지만 보스라 폭포는 원시적이면서도 장엄한 아름다움으로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을 감탄하게 만듭니다. 캄보디아 북동부의 몬덜키리 주에 위치한 이 폭포는 지역 내에서 가장 아름답고 독특한 폭포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보통의 폭포들과는 다르게 보스라는 비교적 평탄한 열대우림 지역에 위치해 있어 접근이 훨씬 쉬운 편입니다. 게다가 이 폭포는 3단 구조의 독특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 더욱 특별합니다. 첫 번째 단은 높이 8에서 12m로 거센 물줄기가 떨어지며 두꺼운 물안개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단은 고르지 않은 현무암 위로 물이 흐르며 형성된 층으로 높이가 18에서 25m에 이르며 더 크고 넓은 규모를 자랑합니다. 세 번째 단은 많은 이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으로 낙차는 약 4m로 작지만 물의 흐름이 훨씬 빠릅니다. 이곳은 또한 다양한 고유식물과 동물들이 서식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주변은 울창한 열대우림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고목과 야생동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산책 중에 원숭이나 새, 심지어 희귀한 동물들을 마주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폭포는 현지 주민들의 문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보스라 폭포가 행운과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발광하는 해변 코롱섬의 환상적인 자연경이 독특한 자연의 경이를 탐험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캄보디아 남서부에 위치한 이 발광 해변은 반드시 경험해봐야 할 곳입니다. 이 섬은 육지에서 약 21km 떨어져 있으며 순수한 백사장과 맑고 투명한 바다 덕분에 캄보디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하지만 코롱섬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는 밤에만 볼 수 있는 발광 현상입니다. 마치 SF 영화에서만 볼 수 있을 것 같은 이 현상은 태양이 지고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졌을 때 시작됩니다. 이 순간 해변은 마치 다른 세계로 바뀐 듯한 신비하고 몽환적인 풍경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물속에서는 빛을 내는 생물들이 해조류나 미생물에 붙어 있으며 이들이 만들어내는 푸른 빛은 마치 지상의 별들이 떨어진 듯 반짝입니다. 발밑으로 젖은 모래 위를 걸을 때마다 밝은 흔적이 생기는데 마치 바다 위에 빛의 길을 걷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발광 해변의 현상은 생물 발광, 바이올루미네슨스이라고 불리며 물속의 미생물이나 조류가 외부 자극예를 들면 파도의 움직임이나 물체의 통과 등에 의해 스스로 빛을 내는 현상입니다. 이 장면은 단지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마치 모든 것이 빛나고 신비한 세계에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실제로 이 발광 해변을 직접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면 모든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코롱섬에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이 자연의 기적을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연이 바다와 만나는 곳 리암 국립공원, 림 내셔널파크, 만약 산과 숲, 바다, 다양한 생태계가 조화를 이루는 장소를 꿈꿨다면 프레아 시아누크 주에 위치한 리암 국립공원은
그러한 꿈을 실현시켜줄 완벽한 장소입니다. 이 공원은 시아누크빌시에서 약 18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캄보디아에서 가장 유명한 자연보호구역 중 하나입니다. 리암 국립공원의 가장 큰 특징은 원시림과 긴 해안선이 함께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곳은 원시 열대우림, 맹그로브 생태계, 그리고 태국만을 따라 펼쳐진 길고 아름다운 해변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매우 특별한 자연 공간입니다. 이 국립공원은 1993년에 설립되었으며 육지와 해양을 포함하여 약 210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그 안에는 코트메이, 코스마이, 코셋, 코세흐 두 개의 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암은 단순한 보호구역이 아니라 매우 흥미로운 지질적 특성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은 프렉퇴익삽, 프렉토크셉 강이 관통하며 강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곡선은 이 지역을 더욱 인상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강은 다양한 동식물들의 생존 기반이자 관광객들이 보트를 타고 생태계를 탐험할 수 있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맹그로브 숲과 산호초는 천연 필터 역할을 하며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해안 침식을 방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리암 주변 해역은 희귀 해양 생물들의 서식지로도 알려져 있으며 강돌고래와 철새 등도 이곳에서 자주 관찰됩니다. 숨어있는 보석 예약 라움 호수, 예이크 라움 레이크, 캄보디아 동북부 라타나키리 주에 위치한 이 호수는 대자연이 만든 걸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울창한 열대우림에 둘러싸인 이곳은 다양한 희귀 생물들의 서식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2012년 이 호수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15개의 화산 분화구 호수 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지름 약 0.44km의 표면적과 약 48m의 깊이를 자랑합니다. 이 호수는 오래전에 활동을 멈춘 화산의 분화구에 형성된 것으로 주변 지질 구조는 고대 화산 활동으로 인해 생성된 현무암 및 화산암 층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여전히 원시림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며 지질학적으로도 높은 가치를 지닌 토양과 암석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호수의 물은 언제나 에메랄드빛을 띠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과 야생동물에게 소중한 담수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동남아 특유의 희귀종들도 서식하고 있어 자연을 사랑하는 여행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악 라움 호수에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한 거인이 사랑하지 않는 청혼자에게서 자신의 아름다운 딸을 숨기기 위해 깊은 구덩이를 팠고 이후 큰 비가 내려 그 구덩이를 채워 이 아름다운 호수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이 전설은 이 호수를 더욱 신비롭게 만들며 방문객들에게 마치 꿈과 현실이 공존하는 세계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추가로 탐푸안 민족은 지금도 이 호수에서 제사를 지내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수학기, 결혼식, 가족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호수를 찾아 신에게 감사하고 조상과의 연결을 확인하는 중요한 의식의 장소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민들은 전통과 공동체의 유산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